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영어 가르치는 신동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제가 총 두 가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두 가지 수업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가르치는 신동민 선생님이고요. 올해 수능 1등급 원저수 98점 학생을 또 배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썸머 베케이션 서술형 영작 완성반입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름방학에 정복할 두 가지로는 유형과 실전 적용입니다. 아마 이번 여름방학 때 고1 학생들 1학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서술형 이거 손도 못 댄 경우도 엄청 많고 실수한 부분들도 되게 많고 감점도 많이 당해서 서술형 영작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겠다 하고 여러 학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서술형 영작과 관련된 특강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 수업의 특징은 유형과 실전 적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예시를 보시면은 윗글을 읽고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조건거법에 맞게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라 라고 해서 조건을 보시면은 특정한 문법 구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작성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문법을 활용해서 채워야 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건에 맞게 보기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주제문을 완성해라. 주제문을 완성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라고 하는 문법적 요소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글의 내용에 비추어 제니가 할 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제시가 되어 있고 네벌로 시작되는 도치 구문을 활용해라.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영작을 하는데 문법적 요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주제 요약문 쓰는 것, 그다음에 빈칸 채우는 것, 그다음에 문법 요소를 활용하는 것. 총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들을 어떻게 실전에 바로 써먹을 것이냐를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을 위주로 해서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서술형의 영작으로 옮기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수업은 철저하게 실제로 출제되는 유형에 맞춰서 그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형 말씀드렸고 그럼 실전 적용법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총 4가지 단계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떠올리기, 그 다음엔 조합하기, 작성하기, 검토하기입니다. 그래서 떠올리기는 뭐냐면 빈칸에 들어갈 우리말이나 주제 요약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저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아이들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문을 공부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빈칸에 들어갈 내용 혹은 각 지문에 대한 주제문, 요약문 정도는 미리 충분히 공부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나라 말로 떠올리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합하기입니다. 보기 단어의 뜻으로 떠올린 우리나라 말에 맞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영작을 하려면 반드시 보기가 주어질 것이고 그 보기 단어들의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떠올린 빈칸에 들어갈 내용, 주제 요약문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합쳐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기 속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합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 실제로 써보는 겁니다. 보기에 있는 영어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조건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썼다 지웠다 한다고 안 쓴 단어인데 보기에다가는 체크해가지고 그 단어 안 쓰고 OMR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조건 충족 안 시키거나 아니면 다 잘했는데 내가 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려서 오답으로 처리돼가지고 감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체크, 검토하기 파트인데 제발 채점자의 입장에서 너가 쓴 거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보기에 있는 단어 다 썼는지, 조건 다 충족시켰는지, 어법사항들 철저하게 잘 맞췄는지 검토해라.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전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지문을 통해서 하나, 둘, 셋, 4가지 단계 앞에서 말씀드렸던 떠올려보고, 조합해보고, 작성해보고, 체크하는 이 4가지 단계의 과정을 쭉 제가 실제로 교재 속에 넣어서 아이들이 연습해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습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워크북
또 제공을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다시 2학기 들어갔을 때 아이들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시험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로 리뷰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 안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 서술형 영작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7월 22일 수요일 날 총 4회로 진행이 되고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로 제가 직접 진행하는 수업 전후 클리닉이 있고 이때 시간이 안 된다 하면은 제가 따로 불러서 진행하는 추가 클리닉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2학기 내신 시험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서술형 영작법을 학습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서술형 영작 수업의 주요 테마는 유형별 그다음에 접근법입니다. 유형별 접근법. 이러한 유형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네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써내려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할 것이다. 영작을 하려면 문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서 쓰기 위해서는 문법 개념을 몰라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손도 못 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 학습으로 체화를 시켜가지고 2학기 때는 바로바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유형 나왔다 이렇게 쓰고 이 유형 나왔다 이렇게 쓰고 이러한 것들을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 빈출 영작 유형을 4주 동안 완성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말, 둘째 주에는 빈칸, 셋째 주에는 주제 요약, 넷째 주에는 어법인데요. 이 어법은 요렇게 들어가서 가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주에는 제가 어법이라고 적어놨지만 총정리 한번 하고 실제 기출 유형 문제 풀어보고 해설해주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으로 즉각적으로 체화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테이블이고요. 수업 전후로 클리닉 있고 부족하고 못했다? 그럼 추가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방학 특강으로 정신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신여고 1학년 영어 등급업 반을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어 가르치는 신동민 선생님이고요. 바로 들어가서 우리 어떤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수업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대상은 1학기 내신 등급이 3등급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우리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과 2등급의 풀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3, 4, 5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 중에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대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3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받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학기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시점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혹은 보고 계실 학부모님이라면 아이가 1학기 영어 시험을 다 보고 난 이후일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시험 범위 지문과 능률복화 단어 진짜 다 외우고 갔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이해 안 되는 경우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 부분은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해결하고 시험 보러 갔는지 그 다음에 보기가 헷갈려서 틀린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답 정리 꼼꼼하게 했는지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확실하게 있었는지요.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요약이 있었고 영작이 있었고 어법이 있었습니다. 각 문제 유형별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방법에 맞게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3등급 이하를 받는 학생들은 1번부터 세모가 뜨거나 X가 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지문 속에 있는 단어들조차 안 외우고 가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보충을 해야지 2학기 때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점검 리스트를 한번 제가 마련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수업의 목표는 무엇이냐? 당연히 2학기 중간고사 성적 향상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업을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능률복화를 선제적으로 암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작년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갈 것 같은 시험 범위의 단어들을 미리 외워가지고 이회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법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객관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고정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고등빈출어법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개념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념 잘 알아도 시험장 가서 문제 못 풀면 사실 그 개념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풀이로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강 시간에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여고 객관식 시그니처 신유형, 그 다음에 서술형 요약 어법 유형에 대한 접근법 학습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신유형이라고 불릴 만한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적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례를 바탕으로 출제하는 객관식 문제들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법과, 그 다음에 서술형 요약문,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법 유형들을 풀 때는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 그러한 특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총 4회로 진행되는 특강이고요. 요일은 토요일이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주차별로 진행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두었는데 약간은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것은 단어, 문법, 독해 요 3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서, 단어는 우리 능률복화 미리 작년 기준의 시험 범위들을 외워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신여고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요소들, 동사라든지 수동태 분사라든지 접속사랑 관계사라든지 수일치, 투부정사, 동명사 이러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독해 파트는 이제 정신여고에서 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를 좀 까다롭게 구성을 하는 주제 제목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사례 추론 논리 유형, 객관식은 이렇게 2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요약과 영작, 그 다음에 어법까지 한번 다뤄볼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업 때는 총정리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약간 미리 보는 중간고사의 형태로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요 특강 시간이 그대로 내신 수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강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동일 요일 동일 시간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2학기 중간고사 내신 수업이 그대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수강을 하시면 그 수업 그대로 내신 수업까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내신 수업과의 연계성까지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번 7월부터 들으면 끝까지 환경의 변화 없이 잘 저와 함께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요. 과제랑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둘 것이냐면, 매주 데이 5개씩 암기를 해서 총 15개 정도를 미리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데이 53부터 57까지가 작년에 나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서 그렇게 한 4-5개 데이씩을 외운 다음에 그 시험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연히 시험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념 복습, 왜냐하면 개념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학교 유형에 맞게 문제로 풀어볼 수 있는 워크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숙제로 나가게 되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별 학습 내용, 주제 제목이면 주제 제목, 사례 추론 논리면 사례 추론 논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습 문제랑 그 다음에 오답 노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 이런 게 과제로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어는 당연히 외워온 단어들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단순히 뜻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간고사 때 그리고 앞으로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에 출제되는 출제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형에 맞게 시험이 객관식 문제로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습 테스트가 아니고 미리 시험 유형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러한 리뷰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는 타이틀을 달아두었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신여고 빈출 문법에 대한 기출 유형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출제됐던 유형들을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도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으로도 아이들이 이제 어법상 틀린 거 찾아 고치는 문제들이요. 그러한 것들로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볼 것이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배운 학습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유형에 맞는 시험이
복습 테스트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 1학기 성적 분석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어떤 점수가 나왔고 이 점수는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성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학습 방향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강 때부터 딱 잡아두고 내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업 전후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재시험 또는 미진행 숙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업 전이나 후에 진행이 될 것이고 자 만약에 이때 못했다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된다 하면은 필수 1대1 클리닉 데이를 운영을 해서 미완료된 재시험이나 숙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수업 전에 무조건 끝내고 그 다음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내신 때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밀리는 거 없이 수업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해보자라는 것들을 다 하지 못한 채 다음 수업에 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주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습관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 1대1 클리닉 데이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수업 전후 클리닉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장단점 파악 후에 맞춤형 추가 자료 제공인데요. 당연히 우리 3등급 학생들 중에서도 단어가 조금 더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문법이 조금 더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 문제풀이가 조금 취약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별로 맞춤형 추가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매 수업 후에 우리 학부모님들께 자세한 피드백 문자 안내도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그날 테스트 결과, 숙제 결과,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 코멘트까지 달아서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또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특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간단하고 짧게 요약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학기 성적 3등급 이하인 학생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해서 오전 10시예요. 4회 수업 후에 내신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특강입니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능률복화 미리 외우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동사, 수동태, 분사, 접속사, 관계사, 수일치 같은 핵심 문법들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법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별 콕콕 집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법 배우는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로 그러한 것들을 잘 익히기 위해서 단어도 외워올 거고 워크북도 줄 거고 문제 풀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한 것들을 고스란히 시험에 녹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한 게 리뷰 테스트에 나와야 좀 아이들이 좀 효능감도 느끼고 더 공부할 맛도 가지고 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거든요. 우리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어떤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고려해서 과제랑 테스트에 접목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으니까 1학기 성적 분석, 그다음 학습 방향 말씀드리고 수업 전후 클리닉, 그다음 못한 거는 수업 전까지 다 할 수 있는 1대1 추가 클리닉, 장단점 파악 후에 맞춤형 자료까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도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아이 상태 어떤지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영어 특강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여자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남자 선생님께 보내도 괜찮을까? 이런 어떤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여자아이들이 조금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제잘제잘 잘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제가 잘 들어줘서 그런지 아니면 리액션이 괜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편하게 좀 다가와 주는 것 같아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좀 으쌰으쌰하고 좀 힘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같이 계속 끝까지 꾸준히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해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2학기 때 성적의 반전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면 제 특강 수업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연락 드릴 거고요. 수업에 대한 문의는 아래에 있는 학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관리와 자료의 신, 영어 내신은 대치동 신동민입니다. 감사합니다.